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마이페이지 기능 제가 정리해서 다 올려드린다고 했고 올려드렸었어요. 적용을 시켜보신 분들 혹은 본인이 직접 만드신 분들 코드 비교해 보시고 문제 없으면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마이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 로그인된 상태에서만 버튼이 나타날 수 있고요. 회원정보 수정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받을 수 있게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밀번호를 틀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값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입력을 한 뒤에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변경이 되는데 만약에 공백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공백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마이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능이었고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인풋창 2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기능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기능을 만들진 않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추가를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검증 한 단계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라고 하면서 마이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 페이지로 돌아오지 않고 로그아웃을 시켜버린 다음에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거고요. 변경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능을 만들어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거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꽤나 많은 기능들을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인터셉터에다가 사실 추가를 할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웹 컨피규러라고 했던 이 파일에 경로를 좀 넣어줘야 될 게 꽤나 많아요. 기능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기다 추가할 게 좀 많은데 이거를 지금 건드리지 않고 추가적인 기능 몇 가지만 더 하고 나서 그때 건드리도록 하죠. 우리 아직 회원가입 페이지가 없어요. USR 멤버 컨트롤러 가보면은 조인이라는 기능에서 아직도 리절트 데이터로 문구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양식 페이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회원가입 페이지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했고 회원가입을 만들면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부분을 또 아작스 비동기 통신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저는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자, 이게 우리의 페이지라고 했을 때 회원가입 기능을 딱 들어간다 그러면 상단 탑바는 고정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름 나오는 것도 비슷하게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력받아야 될 그 정보들에 대해서 텍스트로 적혀 있다라고 하면 각각 인풋을 다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죠. 자, 그대로 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가입 버튼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뭐 뒤로 가기 버튼 뭐 이런 거 만들겠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양식을 사용을 하는데 자 실제로 아이디 중복 체크에 대한 부분은 이 느낌으로 가져갈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입력하려고 비밀번호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다른 각각 입력하는 지금 여기에 커서가 있었는데 다른 곳을 누르게 되면 얘는 바로 알려주죠. 얘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딸깍하는 사이에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정보를 가져왔고 그 정보를 내가 지금 사용했던 이 값을 DB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해 준 거겠죠. 그리고 체크가 완료됐을 때 얘한테는 이 자리에 이러한 텍스트를 추가할 거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가 여기다 텍스트를 그릴 수 있는 걸 거예요. 얘도 지금 비동기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처럼 작업을 할 거예요. 그냥 아이디 부분에 입력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이디였다. 여기다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다음 걸 입력을 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커서를 이 인풋에서 바깥쪽으로 빼든가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바로
이 밑에다가 이 아이디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아이디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정보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 볼 건데,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해 보셔야겠죠. 그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비동기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될, 어떤 모양으로 결과를 보여줄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따가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회원가입 기능 먼저 만들어 보시죠. 아이디 중복 체크 비동기로 하셔도 되는데, 비동기로 할 것 같지, 아니, 동기로 하셔도 되는데, 동기로 할 것 같으면 중복 체크라는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눌렀을 때 이 인풋이 갖고 있는 값을 들고, 이 컨트롤러 요청 쪽으로 한번 왔다 가야겠죠. 서블릿 쪽으로 왔다가 결과를 들고 돌아간 뒤에 여기에 뭔가를 또 나타내는 방식으로 처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버튼이 필요하겠죠. 헤드에다가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회원가입 기능이니까 조인이라고 버튼 하나 만들고요. 요청은 조인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양식에서 실제로 가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녀석이니까. 자, 그러면 이 요청 주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야겠죠? 컨트롤러 두 조인의 위쪽에다가 제가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고요. 자, 위에 있는 이 녀석을 조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웹서드 이름도 변경해주고 리스폰스 바디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JSP를 띄워줄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은 어차피 스크립트에서 검증을 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조인이라는 녀석은 양식을 보여주고 끝날 거니까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다 제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에러가 안 나도록 리턴 맞춰놓고 여기서 파라미터 세팅도 일단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USR의 멤버의 join.jsp를 찾아가라 라고 일을 넘겨주도록 하고요.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데이터들을 입력받을 수 있는 양식으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이 페이지 만들어 놨던 거 얘를 좀 활용을 해서 인풋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JSP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멤버 조인,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번호 부분, 이런 부분, 번호는 사실 뭐 입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얘는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가입일도 마찬가지, 수정일도 마찬가지. 아이디 부분부터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은 모디파이를 가져올 걸 그랬군요. 근데 모디파이에 있는 이 input td를 하나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고요. 네임을 로그인, 아이디, 밸류는 세팅 안 하겠죠. 자, 그러면 해당 인풋을 곳곳에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름과 닉네임과 전화번호, 이메일은 입력을 실제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비밀번호. 이렇게. 그러면 네임들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버튼 확인해 볼까요? 버튼 같은 경우 모디파이에 있는 이 버튼 필요하겠죠? 이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넣게 하고 수정이 아니라 가입 버튼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갖춘 것 같고 뒤로 가기 정도는 살려놓도록 하고요. A 태그에 있는 회원정보 수정, 이 녀석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건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플렉스랑 justify between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제거를 좀 해주고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이 페이지를 띄워보도록 하죠. 우리가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회원가입 버튼이 또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조인을
로그인의 위쪽에다가 위치를 좀 시켜줄까요? 순서 위치 바꾸는 거. 그리고 조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받을 수 있게 양식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게 일단 처리가 된 거고요. 당연히 서브밋 처리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조인해서 마이 페이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폼이 없어요. 폼을 하나 가져올게요. 폼 하나 넣어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닫는 태그도 필요할 테니까 만들어주고 div는 들여쓰기 신경 써주고 두 모디파이로 갈 게 아니라 두 조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포스트로 보낼 거고 멤버 모디파이 폼이 아니라 두 조인 폼 정도면 되겠죠? 멤버 조인 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스크립트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 자, 이거 하나 가져와서 모디파이를 복사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니까 컴퓨터 이름 바꿔 넣어주고 필요한 거 세팅하겠습니다. 네임, 닉네임, 셀폰, 이메일 다 필요하죠?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기본적인 공백 검증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러고 서브밋은 잠깐 지적을 걸겠습니다. 실제로 보내버리면 아직 처리 안 한 것 때문에 귀찮아질 거니까. 자, 그럼 기본 검증은 다 했고 공백 검증은 다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인풋이 하나 더 필요하겠군요. 비밀번호 확인에 대한 거. 회원가입 시에는 이거 검증해 줘야죠. 이렇게 둘 다 입력을 받도록 하고 이거에 대한 공백 검증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냥 서로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따지겠습니다. 그 값을 먼저 검증을 해준다고 치면은 폼에 로그인 패스워드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이게 같지 않다. 폼에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가 가지고 있는 밸류랑 이 작업해줘야겠죠? 근데 이때 트림까지는 같이 해주는 게 좋겠네요. 패스워드 체크도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밸류가 같지 않을 때 얘네들은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때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폼의 밸류 이 녀석을 공백으로 제거해주고 패스워드 체크도 공백으로 비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포커스를 주도록 하죠. 둘 다 비웠고 포커스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리턴으로 메서드 종료까지. 그러면 이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를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인 검증은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중복 체크 기능 좀 해볼까요? 자, 중복 체크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언제 실행이 돼야 된다고 했죠? 제가 아이디를 입력했다가 다른 걸 입력하려고 다른 인풋으로 커서가 옮겨간다거나 아니면 해당 아이디 입력하는 인풋에 있던 커서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이 상황을 감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지할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 중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저는 onBlur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거예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은 영역이 좀 달라요.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onBlur라고 하는 이 녀석입니다. onBlur. onBlur. 철자가 네 이게 맞아요. 네, onBlur.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쓸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인풋에서 커서가 아웃되는 인풋에서 커서가 빠져나가는 순간을 감지하는 이벤트는 이 녀석 가지고 많이 하고요. 이제 뭔가 셀렉트 태그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 어떠한 값을 골라내는 이러한 변화를 체크하는 건 onChange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살짝씩은 다르고 유사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걸 잘 골라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온블러라고 하는 이 녀석을 쓸 거다. 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인풋에 들어왔던 커서가 이 커서 깜빡거리는 이 녀석이 해당 인풋을 벗어나면 온블러가 실행이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에 아이디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인풋을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을 들어왔을 때 한번 클릭을 해야 되죠. 이러면 얘는 이제 포커스를 받은 거예요. 인풋 태그가 포커스를 가져왔는데 그 상태에서 입력하는 행위 때는 온블러가 작동을 하지 않다가 이 포커스가 빠져나가면 즉 이 id라고 하는 이 인풋 이 녀석에서 다른 녀석 혹은 이쪽 공백을 클릭함으로 포커스가 빠져나갈 때 이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똑같이 온블러라고 하는 녀석이 실행이 돼요. 그러한 특징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했던 상황을 지금 구현할 수 있겠죠. 온블러라고 하는 이 녀석 쓸 거고 이 녀석은 인풋에 직접 걸어주는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폼 태그에다가 온 서브밋을 다는 것처럼 이 인풋에 온 블러를 달아줄 수 있어요. 그럼 아이디를 입력받는 이 인풋 자리에다가 제가 온 블러라고 해서 이렇게 옵션을 하나 달아주고 이 안에서는 어떠한 함수를 실행시킬지 온 서브밋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함수 실행을 걸어주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 정도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이렇게 이러한 함수를 나는 실행을 할 거야. 근데 이때 제가 디스를 넘길 거예요. 이때의 디스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온블러가 실행이 될 때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라는 함수가 실행이 될 건데 그때 넘어가는 이 디스는 누구? 제가 저번에 onSubmit에서 디스를 말씀드릴 때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이 onSubm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얘기했어요. 그 주체를. 그래서 우리는 폼이라는 녀석 그 자체를 받았죠. 지금은 온블러가 누구한테 있어요? 인풋한테 있으니까 이 온블러가 실행될 때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에 넘어가는 디스는 해당 인풋이 됩니다. 해당 인풋이 된다는 건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인풋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을 꺼내다가 사용할 수 있었죠? 그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폼에 들어있는 인풋을 네임으로 찾아내고 그 안에 있는 밸류를 썼죠. 이게 폼을 가져다가 쓰는 방식. 근데 인풋 자체가 넘어왔다면 이 과정이 조금 더 간결해지겠죠. 애초에 인풋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디스를 하나 넘겨주겠다. 얘가 왜 필요하겠어요? 디스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그 인풋에 입력된 값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가져가 봐야 되니까 그러려면 써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디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블러에다가 하나 달아주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할 건데 자, 인풋 태그 아래쪽에다가 div를 하나 생성을 시킬 거예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div를 만들어낸 거예요. 태그가 있어야 그 태그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혹은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화면을 재구성할 때 필요한 공간을 생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div가 생겨났을 때와 생기지 않았을 때 이 인풋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걸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의 div 영역이 또 생겨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id라고 하는 이 녀석만큼은 애초에 높이를 조금 가질 수 있게끔 스타일을 부여할 거다. 그래서 tr에다가 이 행 자체의 높이를 height라고 하는 속성으로 한 100 정도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행이 가지는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조금 더 길죠? 이 높이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높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tr이 가지고 있는 높이가 div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별 차이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녀석 일단은 공간만으로 활용을 하고 세세한 디테일은 실제로 글자를 그려가면서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문서문 및 바깥쪽에다가 first 펑션. 자, this가 넘어오고 있으니 여기에는 제가 element라고 해서 el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할게요. 사실 맥에벤스 이름은 el 제가 짓는 거랑 다르게 지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겠죠? 이건 그냥 맥에벤스일 뿐이니까. 저는 이제 인풋 자체를 가져왔으니 하나의 요소 엘리먼트다 라고 해서 el로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일단 이거 먼저 할까요? el이 가지고 있는 밸류,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인풋 태그에 작성되어 있던 밸류 값을 의미하겠죠? 그 값을 제가 트림 작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일단 공백부터 제거를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따져줘 볼까요?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비밀번호 확인 뭐 이런 녀석들을 입력을 했다면 가입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온서브밋을 하겠죠. 그럼 지금 얘 왜 넘어가니? 새로 고침을 안 했나 보네요. 여기서 얘가 일을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체크, 네임, 닉네임 다 잘했네요. 다시 입력하지 않았다면 왜 넘어가는 거야? 아, 일단 이것 때문에 오케이. 호스트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해주죠. 자, 입력하지 않았다면 왜 넘어가고 있을까요? 아,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블러가 실행이 되는데 얘를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녀석 제거하고요. 얘도 잠깐만 빼겠습니다. 지금 다른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잠깐 놓고 이렇게 해놓죠. 왜? 어이? 이거 뭐죠? 이상한 게 하나가 껴있었네요. 여기 아까 제가 입력을 하다가 잘못 썼나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검증을 하면 아이디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잘 검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눌렀을 때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 네이버 회원가입을 보면은 아이디 입력 안 하고 넘어갔을 때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다 라고 하면서 빨간색으로 또 경고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다른 녀석들도 물론 다 필수 입력 정보들이 많지만 일단 이 녀석만 하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는 거는 개개인이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이거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로그인 아이디 디플리케이트 체크 만들어서 스트림 걸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이것 따져 볼게요. el.value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의 길이가 0과 같다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스트림 하고 나서 길이가 0과 같다. 이거 로그인 아이디 인풋 부분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때 저는 이 입력값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div를 찾아서 그 녀석에게 어떠한 작업들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얘를 편하게 찾기 위해서 아이디 하나 부여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로그인 아이디 디플리케이트 체크 MSG까지 메시지를 보여주는 곳까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jQuery로 찾겠습니다. 이 녀석 찾아낸 다음에 얘한테 HTML 여기다가 스판 태그 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서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줘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른 기능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테스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아이디에서 포커스가 넘어갈 때, 포커스가 빠질 때 온블러가 실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비밀번호 쪽 인풋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녀석 인풋을 클릭하거나 공백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멋이 없으니까 몇 가지 작업을 더 해보죠. 그리고 이 녀석 계속해서 불러낼 것 같으니 하나 변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로 하나 빼다가 만들어주고, 이 녀석한테 제가 add 클래스를 할 거예요. add 클래스는 뭐겠어요?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는 텍스트 레드 500 뭐 이런 거 주겠습니다. 이거 그냥 글자 폰트 색깔 바꾸는 그러한 라이브러리예요. 이거 텔미드 CSS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여기도 포커스가 들어갔다가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빨간색 글자로 나온다. 좀 괜찮아졌죠? 근데 이 녀석이 아직 조금 티가 조금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얘를 좀 더 줄게요. 크기를 110 정도 주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죠? 인풋 태그가 살짝 올라가는군요. 그럼 애초에 div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좀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글자도 폰트를 너무 크게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MT 이 정도 줘서 위로 좀 떨어지게 해주고,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도 아예 부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텍스트 SM 같은 거 줘서 글자 크기 좀 작게,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인풋이 움직이지 않아요. 애초에 위로 올려가 있기 때문에. 자, 영역을 잡아준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다음 이거는 그냥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려면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거는 사실 아이디만 해당될 게 아니라 뭐 비밀번호라든가, 지금 사실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다 필수로 받아야겠죠. 이메일 정도만 좀 선택을 한다라고 쳐도 나머지는 다 받아야 돼요. 네이버는 보통 이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거는 인풋 밑에 있지 않고요, 얘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필수 입력 정보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분리를 시켜도 될 거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제 응용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이 녀석이 아니죠. 우리는 아작스 통신을 하려고 했어요. 아작스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려고 했다. 아작스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를 하나 좀 가져와서 쓸까요? 디테일에 많으니까 디테일에 있는 이런 녀석, 얘는 데이터가 없군요. 그럼 이거 그냥 가져올까요? 이만큼. 타이핑을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가져와서 응용하셔도 돼요. 당연히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멤버의 조인일 테니까 그냥 앞에는 생략하도록 하고, 로그인 아이디 duplicates 체크 정도라고 또 이름을 지어서 요청을 받아 넘겨주겠습니다. 개수로 보낼 거고요. 데이터는 뭐 필요할까요? 파라미터. 인풋에 입력되어 있는 값 갖고 넘기면 되겠죠? 그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원 멤버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중복 체크 기능을 이제 만들고는 있지만 그 전부터 중복된 데이터를 갖지 않게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는 EL이 가지고 있는 밸류, 그걸 넘겨준다면 다하게 로그인 아이디 값을 넘겨주겠죠. 이거 궁금하시면 콘솔 로그에다 찍어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여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따로 넘겨줄 파라미터는 없을 것 같고, 데이터는 제이슨으로 받도록 하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할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제이슨으로 안 받고 텍스트 같은 걸로 간단하게 받아서 처리해도 돼요. 전혀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이 아이디를 쓸 수 있냐 없냐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걸 받아서 처리를 해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제이슨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는 해요. 우리가 제이슨으로 받겠다라 그러면 리절트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죠. 리절트 데이터에는 코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애초에 거기서 받아온 메시지가 화면에 그려지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리절트 데이터 폼을 사용하기 위해 제이슨으로 받겠다라고 처리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console.log 해서 데이터 먼저 찍어 보겠습니다. 어떤 값을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무사하게 온블러가 실행이 된다면 이 작업을 먼저 할 거고, 이 작업을 했다면 일단은 밑에 있는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얘를 안 했다면 이제 아작스 요청을 보내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따져보면 될 텐데, 자, 컨트롤러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개수로 받을 거니까 리스폰스 바디는 필요하니까 요청 받아줘야겠죠. 그리고 얘가 받는 파라미터는 로그인 아이디였습니다. 키가. 그리고 이걸 받아서 리턴을 이런 녀석을 할 게 아니라 리절트 데이터, 일단 제너릭은 생략해 두고요. 일단 널로 에러만 없게 해주고, 자, 가져온 값으로 뭐 한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와야 한다. 그러면 갔을 때 데이터를 찾았다면 한 줄의 레코드 넘어올 거고, 데이터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들어올까요?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널 같은 걸로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멤버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get member by login ID,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이걸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검증하네. 왜냐면 여기서 아마 체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구조인이 넘어왔을 때 처리하는 거. 이제 그거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비동기에서 해줄 거다 라는 거였으니까, 자, 이 녀석 가져온 데이터가 널과 같다면, 여기서는 널이 아닌 게 좋은 거니까, 아니지, 널인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만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얘를 볼게요. 아이디 갖고 넘어가서 찾아서 돌려주겠죠? 그럼 멤버가 널이 아닐 때 얘는 이 아이디는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F1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밸류는 사실 안 보내줘도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result data from, 여기에는 성금 코드 하나 넣어주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너릭은 일단 없이 가도 되겠죠. 그러면 받아올 거고, 받아온 거 가지고 데이터 찍어줄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필수 입력 정보일 때는 포커스가 들어갔다가 빠지면 뜰 거고요. 포커스가 들어가서 필수 입력 정보가 아니게 되면,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더 이상 거기서 if 검증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온블러가 일을 할 거다. 이렇게. 그럼 찍혔죠?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중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복된 것도 한번 입력을 해보면 얘는 안 된다 라고 하죠. 잘 데이터를 가져와 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녀석들을 활용해서 화면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 만약에 뭘로 지금 여부를 따지면 좋을까요? 우리가 중복이 돼서 못 쓸 때는 F, 중복이 안 돼서 쓸 수 있을 때는 S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success 사용해도 되겠죠? 이 녀석이 true다.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녀석이 false다.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 duplicate check라고 하는 이 변수, 아니지, msg까지 하는 이 변수에다가 얘는 이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여줄까요? add 클래스를 해서 텍스트 레드가 아니라 텍스트 그린을 주겠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초록 색깔로 글자를 그릴 수 있게, 대신에 이제 실패했을 때는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둘이 공존하게 돼요. 클래스를 계속 추가만 하게 되면 계속 겹겹이 쌓이겠죠. 둘이 같이 충돌을 할 거예요. 색깔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빨간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워. remove class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텍스트 레드 500을 지워주고 그린 500을 부여함으로써 초록색을 유지할 수 있게끔 처리. 자, 그리고 실제로 HTML에 그려줄 데이터가, 자, 여기다 뭐 띄우면 돼요? 지금 성공 가능이니까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라는 걸 띄워주면 돼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애초에 받았죠, MSG로. 근데 이걸 보여줄 때 이제 네가 입력한 이 아이디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야 라고 보여주면 더 좋으니까 그것까지 해보려고 하면은 지금 사용자가 적은 아이디는 어디 있어요? EL.value가 가지고 있죠. 데이터에는 우리가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쓰려면 이 녀석을 써야 돼요. 근데 얘도 쓰고 받아온 데이터에 있는 MSG도 쓰고 이러면 귀찮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여기서 얘를 string 포맷을 사용해서 완성 형태로 보낼 거예요. %s 사용자가 입력한 ID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는 이미 사용 중인 ID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여기에는 로그인 ID 입력시켜주면 되겠네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달아줄 거고요. 여기는 이미 사용 중인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완성의 형태로서 MSG가 세팅이 될 거니까 여기로 돌아왔을 때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는 사용해서 이거 뭐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result MSG 맞죠? 이걸 사용하겠다. 그럼 성공했을 때는 초록색 글자로 사용 가능한 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거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미. 그러면은 실패했을 때 반대 경우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레드를 추가할 거고 그린을 리무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럴 때는 항상 지우는 걸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우고 추가. 그리고 나서 여기는 건드릴 게 없겠네요. 그죠? 어차피 다른 메시지가 넘어오게 될 거니까 상황에 따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필수 입력 정보, 만약에 중복이 됐다면 얘는 사용 중인 아이디, 만약에 중복이 안 됐다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해결이 안 되냐면 여기다가 이런 거 입력해 놓고 얘네들을 다 입력을 한 뒤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얘는 두 조인으로 넘어가요, 요청이. 왜냐면 온서브밋에서는 공백 검증밖에 안 해주니까. 그렇다라는 건 지금 로그인 아이디 디플리케이트 체크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되었을 때 지금 회원 가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정보를 이 시점에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알아야 여기서 그 값을 가지고 온서브밋을 시킬지 말지 결정해서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알아야 되는 데이터는 이 함수가 실행돼 봐야 아는 거니까 서로 다른 함수가 같은 하나의 값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 그럼 우리는 이제 전역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value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 정도라고 하나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너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널? 일단 널로 하죠. 아니다, 널로 하지 말고 공백으로 합시다. 공백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회원가입을 해도 되는 상황, 여기겠죠? 그때 저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EL이 가지고 있는 밸류 값으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 자, 실패, 이거는 안된다, 이거 중복됐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의 값을 다시 공백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해주면 우리가 그 댓글 쪽에서도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런 변수들 만들어서 쓰다가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 안 해주면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니까 그 작업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돌려놔 줄 거고, 이제 이거는 부석을 풀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공백이냐 공백이지 않냐에 따라 우리는 온서브밋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사실 널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널로 하죠. 널로. 만약에 어떠한 그 공백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할 때 널 검증이 아니라 공백 검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공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널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밸류 값 볼 거라서. 그러면 얘는 한 이쯤에서 할까요? 사실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폼이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가 가진 밸류 이 녀석과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이 가진 값을 비교할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이 밸류랑 이 녀석이 가진 값이 다르다면 그때는 얼러트를 사용해서 폼 아니지, 이렇게 가야지. 폼 로그인 아이디 점 밸류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될 녀석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 다르게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면 아이디의 값을 비워주면서 포커스를 넣어주는 것까지 해주면 좋겠네요. 밸류를 비워주고 포커스 넣어주고, 그러면 리턴으로 끝내주고. 지금 이 전역 변수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너를 가지고 있다가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라고 하는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났을 때 값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 상태로 온서브밋이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면 순서상 온블러가 당연히 먼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고 났을 때 이제 여기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과 비교를 합니다. 널이었다면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니까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만약에 일치를 했다면 애초에 이 검증을 하지 않을 거니까 다른 검증 무시하고 넘어가게 됐을 때는 서브밋 넘어가겠죠. 자, 지금 이 처리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저 1 해놓고 다른 부분에 대한 걸리는 거 없이 만들어 준 다음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직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사용 가능이죠. 그리고 지우고 빼면 메시지는 나오는데 색깔이 안 바뀌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다가도 리무브를 하나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지금 잘못된 상황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리무브, 애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이 정도만 해도 기능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가능이고 불가능이고 필수 입력 정보고 가능해서 지워도 잘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가로가, 그쵸, 가로가 조금씩 바뀌죠? 가로 사이즈가 지금 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이 가로 사이즈에 대한 것도 좀 정해버릴까요, 그냥? W 풀 때문인 거니까. 이게 아마 75%였나?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작은가? 그래도 움직이는 것 같죠? TD가 가진 input TD. TD가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 얘는 그냥 두겠습니다. 이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보세요.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 시간 있으면 좀 고쳐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가입이 실제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틀렸다면은 당연히 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가입이 완료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겠죠. 자, 이 검증들은 여기서 할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데이터로 리턴을 할 게 아니라 스트링 리턴해서 알림창 띄우고 돌려주면 되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닉네임, 셀폰, 이메일 받을 거고 이거 할 필요 없을 거고 조인 멤버 실행 이후 라스트 인서트 아이디 얘는 필요가 없겠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이고 이걸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 이것만 하나 조금 남겨놨다가 여기다가 며칠에 있는 누구 써야 돼요?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나면 어디로 보내주면 좋을까요?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뭐 로그인 쪽으로 보내줘도 괜찮겠죠? 아니면 메인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JS 리플레이스 사용해서 이 위에 있는 이 녀석을 활용을 하죠.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멤버니까 로그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러면 닉네임이 나오면서 땡땡님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으로 돌아간다. 닉네임? 네임으로 해줄까요? 닉네임으로 하죠. 그럼 가입하고 보내버리는 거.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보면 유저 4, 유저 4, 유저 4, 유저 4, 유저 4 가입이 완료가 되면 알림창 뜨면서 다시 돌아가고 유저 4로 로그인도 해보죠. 로그인 잘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동기를 사용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처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내용 또 여러분들한테 커밋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갖죠. 50분이 다 됐으니까.